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네, 주민수 TV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여행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요즘에 공부에 관한 것들을 잘 안 올렸어요. 뭐 공부하는 모습은 올려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가르치는 과목들을 관한 그런 거에 관한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네,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타겟은요, 고3 3월인데, 원래는 3월에 쳐야 했던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기회가 놓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치는 걸로 아마 일정이 됐을 겁니다. 이제 집에서 자가적으로 치든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풀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3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국사를 조금 조금씩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3등급 안에 들어야 되겠죠? 30점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찬찬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항상 제 얼굴은 나오게 됩니다. 네. 예, 요즘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 영상도 찍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제 얼굴이 나타나는 영상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화면 띄워드리면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좀 양해 구하고, 앞에 잡소리가 많았네요. 아무튼 간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시대의 군장이고, 보면은, 그리고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제사랑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 있죠? 옛날에 들어봤습니까? 오케이. 재정 일치 사회 아닙니까? 네. 또 뭐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답이 뭘까요? 대사와 정치를 주관하고 있다. 네, 1번 볼게요. 예, 불교가 공인된 거는 좀 삼국시대 모습이죠. 이건 고조선일 겁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사유와 재산이 계급이 발생했던 거는 청동기 이후 때 얘기죠. 청동기예요. 청동기. 네, 그때쯤인데 아무튼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죠. 2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 시작된 건 신석기지 않습니까? 3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철기 시대겠죠? 4번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4번이겠죠. 네, 청동기 때 모습, 고조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5번 제가 왜 고구려죠? 좀 더 뒤에 가야 됩니다. 철기 시대가 넘어야 되죠. 아무튼 1번의 답은 4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대를 묻는 문제인데 약간 꼬았어요. 네. 원래 보통 뭐 반달로 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돌칼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수된 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 여기 가본 적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게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그 여기 여기 건물도 보이시죠 지금? 이거 하나씩 다 분해 가지고요. 다시 조합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에 이걸 공개했네요. 제가 갔을 때는 2016년이어 가지고 그때는 아직 완료가 덜 됐을 텐데 아무튼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죠. 아무튼 익산은 백제에 있습니다. 백제의 네, 미륵사지 석탑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외에도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이 몇 개 있죠. 정림사지라든지 이런 미륵사지라든지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1번은 발해이고요. 2번은 영고는 부여잖아요. 그렇죠? 3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건 고구려 때고요. 특히 어느 왕 때일까요? 그렇지. 장수왕 때겠죠? 4번 담로의 왕족 파견. 이게 답이죠. 무령왕 역시 이제 한성이 뺏기고 웅진에서 이제 수도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무령왕 때부터 아니고요. 무령왕 때도 역시 익산 아니고 공주 거기서 이제 웅진이죠. 거기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백제 기강을 새로 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담로를 파견했죠. 지방관이에요. 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5번 골품제는 뭐 당연히 신라니까 아실 겁니다. 네. 백제와 달리 신라 같은 경우는 삼법칙을 가지고 있죠. 삼층 석탑이 많아요. 불국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어,
그 백제 같은 경우는 5층이 좀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무튼 그래. 그 1, 2, 3, 4, 5층이죠. 밑바탕은 1층 아니죠. 그 밑바탕이니까. 좀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요. 패스. 3번. 아, 또 단골 문제 나왔습니다. 기문돌, 그리고 구주 갖춰지고, 토지 내려주고, 이게 뭔지 하나씩 볼까요? 일단 기문돌을 진압했습니다. 기문돌의 난이었고요. 그리고 구주를 완성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문무관리에게 줬대요. 이거는 관료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문왕이죠. 신라 신문왕. 관료전이랑 정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관료전은 관료에게 준 그 신문왕이 한 거고요. 정전은 보통 백성들에게 많이 지급했던 토지입니다. 이건 성덕왕 됐어요. 좀 더 뒤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라의 신문왕이 했던 정책 이거를 골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학입니다. 바로 나오죠. 2번은 탕평책 영조입니다. 네, 여러분 영조 아시죠? 조선 후기 고1 때 공부하시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별기군 이거는 이모곤란 때죠. 완전 더 뒤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광무개혁 너무 유명하죠? 네, 광종이 되겠습니다. 네, 고려 광종 때고 죄송합니다. 광무개혁은 고종이죠. 네, 제가 말하려고 했던 5번이었습니다. 4번은 고종이 했습니다. 고종 그 고종 황제가 된 다음에 한 거고 5번은 네, 고려 광종입니다.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실게요. 네. 그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단 봐야죠. 그 뭔 내용인지. 가 같은 경우는 이 강감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란 이 강감찬이 관련된 이 전투가 네, 귀주대첩이죠. 오케이. 네, 귀주대첩은 보통 거란의 침입이었죠. 보통 한 11, 12세기쯤 많이 벌어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리타라는 거는 이제 몽골의 장군이죠. 그런데 몽골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13세기는 돼야 되죠. 그러면 거란 때 우리나라 집권 세력이 누구였는지 몽골 침입했을 때 우리나라 집권 세력이 누군지만 정리하면은 쉽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 고려 시대는요 크게 집권 세력에 따라 네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죠. 대표적으로 네 시기를 해볼게요. 첫째 호족, 두 번째 문불귀족, 세 번째 뭡니까? 이때 네, 무신 세력이죠. 네 번째 아시겠죠? 네, 권무세조. 플러스 해서 뭐 신진사대부를 하긴 하는데 네, 그냥 뭐 완전 집권 세력은 아니었으니까 조선 돼야 집권 세력이 되죠. 그래서 네 부류로 나뉜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란은 보통 호족 시기 때 많이 쳐들었고요. 그리고 원간섭기는 보통 원간섭 원이 쳐들었 원이 공격했을 때는 보통 무신집 공격이었죠. 원 간섭기가 된 거는 권문세족 되고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신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 사이에 벌어질 만한 이 둘 사이에는 이 문불귀족이 지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별무반 편성. 이게 그 문불귀족이 집권했던 시기죠. 호족 시기랑 이 무신 시기 전에 있던 그 사이에 있던 시기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곤을 단행했다. 이건 완전 D죠. 조선이 치어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3번 통일신라 시대 얘기죠. 예, 완전 다른 얘기고요. 4번 고구려 때 얘기죠. 을지문덕. 5번은 뭐 그냥 설명 끝내겠습니다. 네, 별로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5번.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병란도입니다. 고려인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어, 이 병란도는 조선시대 때도 가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은근 많이 한 시대가 바로 고려예요, 고려.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는 거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전시과 하셨도 이건 보이잖아. 시과. 네, 전지는 진짜 우리 땅이고요. 시지 같은 경우는 산에 있는 땅이죠. 이거를 이분화시켜서 토지 지급을 했잖아요, 관리들한테. 네, 그것을 바로 관료전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고려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1번. 동사직설은요, 누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세종대왕이 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입니다. 덕대, 조선 후기 때 광산 CEO죠. 광산 관리했던 CEO 아닙니까? 조선 후기 때 얘기입니다.
은병활구 이게 유명하죠. 답은 3번일 겁니다. 은병활구로 거래하는 상인 이게 답이죠. 네. 특히 이제 문벌귀족 시기 때 그때쯤 많이 유명해요. 숙종 때인가요? 그때쯤일 겁니다. 이런 것들 많이 발급한 게. 4번 직야문 이건 완전히 뒤로 가야 되죠. 그 조선말 구한말식입니다. 직야문은 대한제국에서 이제 지세 그 확보랑 외국인 토지 강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직야문 같은 거 만들죠. 아무튼 간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1907년 우리가 일제 국권이 강탈되기 직전 시기 때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재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가 조금 흘렁흘렁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흘러내려요 말하는데 좀 양해 좀 구할게요. 네, 좀 또 쪼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얼굴이 작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농담이고요. 가에 들어갈 가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관악지능책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 그리고 수선사 결사운동 나와 있는데요. 어느 시대일까요? 관악 이거는 뭐 아시죠? 왜 그 문헌공도라고 해가지고 그 한참 고려 중기 때 그러니까 문불귀족 시기 될 때 그렇죠? 그 하도 이제 그 과거 합격자들이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 고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굳이 이 국자관 같아서 배울 필요 없는 거야. 뭐 그 당시에도 이제 일타 강사가 있었을 거예요. 최충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과거를 치고 관리가 되려는 후보생들이요. 너무 이제 사학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관학을 안 배우려고 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요. 야, 여러분들 그 그래서 답을 좀 찍어야 되겠죠. 삼국사기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김부식이 만들었죠.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수선사 결사운동도 진울이 한 건데 이거는 무신지 집권기 때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이 뭐일까요? 이 고려에 관한 거죠. 고려시대잖아요. 고려 문제가 꽤 많이 나오네요. 1번은 세종대왕 조선, 2번은 백제무령왕, 3번 고려. 오케이, 답은 3번이죠? 네. 4번 신라시대 때고요. 5번은 한글소설 조선 후기 때 얘기죠. 나름대로. 홍길동전 자체도 자체는 이제 후기라기보다는 이제 허균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아무튼 조선 초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기 후기 이후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한글 소설이 유행한 거는 조선 후기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7번. 예, 각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선 3대 국왕 몰라도 됩니다. 그 밑에 그 내용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사에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2번을 알아야 되죠. 호패법 실시랑 사병, 혁파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네. 조선 태종이 했습니다. 태종. 뭐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한국지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 한국지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혼일 강리 역대 국도를 만든 것도 태종이죠. 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리를 공부했든 한국사를 다시 복습하시든 이거는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무튼 태종의 얘기입니다. 네, 1번 곁들여서 그냥 양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균역법은 영조잖아요. 그 조선 후기 때 영조고요. 우상국을 복속한 거는 네, 지증왕이죠. 그 신라 지증왕. 3번 육조 집계제 실시한 사람은 조선 초기에 왕권 실시한 왕권을 늘렸던 태종 맞습니다. 네. 근데 한 명 더 있죠. 세조까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세조. 그 사람도 역시 이거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긴 한데 아무튼 태조도 맞으니까 정정 태종도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4번 어디서 좀 들어봤죠? 농민들에게 억울하게 노예가 된 애들한테 신분도 복귀해주고 땅도 돌려주는 그런 공민학의 정책이었습니다. 고려 말기 때. 5번 북한산 순수비. 오 드디어 한강을 차지했어. 아 좋아. 여기 내 거 딱 꽂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를 순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능왕의 순수비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8번 네, 가 전쟁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 필요 없겠죠. 이거는 임진왜란입니다.
답은 바로 몇 번인가 알 수 있을까요? 이순신이죠. 인지메라는 꼭 문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세종이랑 인지메란 문제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꼭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그냥 곁들여서 보죠. 1번 같은 경우는 네, 이종보가 대반도 정벌한 건 세종이죠. 네. 하지만 박위라는 사람도 있어요. 박위는 고려 말기 때 했습니다. 네,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은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이후 때 사건. 3번은 무신집권기죠. 무신 고려 때. 4번은 세조 정치 시기입니다. 네, 1800년대 그때 얘기죠. 1800년 초반에. 9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전 통편 나오고 장룡령 설치했고 뭐 다 바로 정조인 거 알 수 있겠죠. 네, 대전 통편도 아셔야 되고요. 장룡령도 알아야 됩니다. 네, 장룡령 친위대죠. 친위대죠. 친위대. 1번은 바로 답이 나와요. 규장각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칠정사는 세종이죠. 그 다음 3번 사신관제도 이거는 완전히 그 고려시대 때 얘기죠. 예, 완전히 이거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4번 이거는 정동영성 폐지한 건 공민왕이죠. 5번 마립감 왕후상에 사용했다. 완전히 그 신라 지중왕 바로 직전의 얘기죠. 예, 뭐 뇌물 마립간 뭐 그런 식이잖아요. 눌지 마립간 뭐 그런 데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조선 시기 이후 때 법전을 정리한 책이 좀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제가 말로 할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최초의 법전이 아마 경국대전인 거 아실 겁니다. 경국대전. 이거는 세조 때 만들었다가 성종 때 완성시켰죠. 오케이. 첫째는 첫째는 그렇게 되고요. 이것을 그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 후기 때 영조가 속대전을 만들죠. 속대전.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정조 때는 뭘 만들까요? 네, 또 고쳐요. 바로 지금 문제 나오고 있죠. 대전 통편입니다. 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내려오네 이거.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마지막으로 한번 고쳐요. 대전 회통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이 고종 초기죠. 고종 초기 때 대전 회통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대동법 나오고요. 광장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상인들 얘기가 나와요. 조선 후기 때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5번인 거 아실 겁니다. 대동법이 왜 상품화폐 경제랑 관련돼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동법은요. 모든 그런 공납 있죠. 이런 것들을 쌀로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쌀로만 내는 것도 있지만은 뭐 일부는 배, 무명, 동전으로 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대동법은요. 쌀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모든 그 세금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웬만하면 지금 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항상 쌀로만 먹습니까? 밥을? 그럴 수 없잖아요. 왕도 지역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지역의 반찬,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쌀을 과일로 대신 드릴 사람이 필요하죠. 셔틀이 필요해요. 그 셔틀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이요. 왕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이 쌀 많잖아 지금 세금. 그래서 쌀 많으니까 공인은 그 쌀을 받고 지역에 가 아니면 지방에 가가지고 특산물을 사온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돌까요? 오케이 동전이 도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일이 되죠. 광작은 뭐 하도 이제 모내기법이 발달하니까 이양법 발달하니까 나름대로 이 노동력 필요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아지고 그런 노동력들 잉여 노동력들은 도시로 가죠. 그래서 인노동자도 되고 일 많이 하죠. 공업 발달하고 아주 좋습니다. 3번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패스할게요. 서울 상인, 개성 상인, 의주 상인, 동래 부산 상인이라는 거 그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 11번 가 지역에 대해서 이 탕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제 근대로 넘어가네요. 일단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부근리 고인돌, 강화도에 있던 고인돌이죠. 이것도 강화도에 무신 집권기 때 원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고려 무신 집권 세력들이 강화도로 수도 잠시 옮겼었죠.
3번. 네, 강화도에서 병인양요 정족사신, 정족산성 벌어졌고, 연무당계터 이게 뭐냐면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곳이에요. 네, 연무당이 제가 가봤어. 저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기 네 군데 다 가봤습니다. 여기 곤돌, 골궁지, 병인양요, 그 격전지 미션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다면은 이 삼전시실은 병인양요 이거 너무 잘 아실 거고요. 4번 이거는 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곳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렇게 네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답은 바로 2번이에요. 네, 사전시실 2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1번이야 당연히 백두산에 있겠고요. 안용복, 독도죠. 탐라총강부, 제주도. 4번 외교 전판이 확보된 영역 강동육지죠. 여기에 신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록강 하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예, 뭐 갑신정변인 가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뭐 따로 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이 언젠가를 보면 되겠죠. 갑신정변은 먼저 이 99인이 그 이모군란을 일으킨 다음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이제 계하파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급진이랑 온건계하파가 있죠. 근데 온건계하파가 별다른 성과를 못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급진계하파가 난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답은 바로 이 3번이에요.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개화 정책이 좀 진척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집권도 못했어요. 고종은 보통 온건계하파를 많이 옹호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권력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얘들은 왕 집권, 왕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뭔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쪽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종이 좀 편하게 생각했겠죠. 그나마.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아무튼 그런 개화 정책이 진척되니까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예, 일으킨 정비 아니겠습니까? 예, 장소는 바로 예, 여기 있죠. 안국동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13번. 키워드는요. 유인석, 유인석. 그리고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통감을 차단한다. 통감. 이런 게 나오죠. 예, 군대 해산을 시키는 등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통감을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빼앗으려고 하였다니까지 안 뺏은 상태죠. 예, 아무튼 그 이제 경술국치는 아니에요 아직. 예, 아직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건 아닌 시기고요. 그리고 통감을 처단하는 거죠. 통감이 뭘까요? 통감은 을사늑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나라를 잠식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설치한 기관이죠. 통감부를 설치했죠. 이때가 을사늑약 때입니다. 을사늑약 이후고요. 이때 우리나라에 파견된 제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 그러면 그때 운동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인석은 이 시기랑 같은 시기는 아닌데요. 이것도 의병과 관련된 거죠. 예, 그 이송 유인석 뭐 그런 식이죠. 이것도 예, 단발한 수령을 공격했다. 예, 단발령 식이었겠죠. 을미의병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첫째 문장은 을미의병, 두 번째는 을사의병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번이겠지. 맞죠? 다른 것들은 아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패스. 14번 보겠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요즘에도 되게 논란이 많은데 이런 시기 때 일제가 실시한 정책이 뭘까요? 네. 아무튼 위안부는 매우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엄연히 일본 군들의 그런 만행이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거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언급이 뉘앙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4번. 그러면 이것은 3, 40년대에 한창 일본이 우리나라를 징집하고 있을 때 그 시기입니다. 국가 총동원령 내렸을 때죠. 1번 집강소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죠. 1894년 때 그때고요.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고 3번은 기인제도가 뭡니까? 호족이 약점을 잡히는 거예요. 왕이 호족의 자제를 수도로 데려간 다음에 만약에 그 호족이 난리를 친다 그러면은 그 호족 자제, 수도에 와 있는 호족 자제를 처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 고려 때입니다. 태조가 있고요. 태조. 4번 홍범 14조 이거는 문제입니까? 완전 또 이것도 개화기 때죠. 개항기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 14조. 이거는
그 어떤 내용일까요? 홍범실 사조는? 예, 이건 가보개혁 때 한 거죠.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예, 이게 답이죠. 딱 답이 제가 말한 거랑 그대로입니다. 15번. 예, 이 정보가 작성된 계기로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요. 무슨 정보일까요? 예, 보시면은 독립선언서, 탑골공원 끝났죠? 3.1 운동. 답은 1번. 끝. 됐죠? 2번은 뭐 아실 거라 생각하고 3번 6.25 전쟁 계기고 4번 이거는 20년대에 그 소장농들이 사회운동 한 부분이죠. 5번 이거는 독립한 직후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설립 그리고 민족 통일 이런 거 논의하기 위해서 그 미영소가 모여서 만든 회의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16번 봉오동 전투 이거 영화도 있죠? 영화 나왔었죠.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을사비 시기가 안 맞죠? 우금치 동국민운동 때고 한인애국단은 관련이 좀 없죠? 이게 이거는 30년대가 돼야 됩니다. 30년대 윤봉길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와 이봉창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죠. 4번 청산리 대첩 이게 답일 겁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죠. 봉오동 전투 이후 때 청산리 대첩이 발생했죠. 그 사이 훈춘 사건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5번은 완전히 그 독립 직전의 얘기입니다. 예, 그 어디고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게 그 군함도 영화 보시면 송중기 나올 건데요. 송중기가 한국 광복군 OSS 특수부대 출신으로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그래요. 17번 이 가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조선민흥회, 정우회 뭘까요? 이거는 20년대에 우리나라가 좌우 합작을 위해서 만든 조직들이죠. 조선민흥회, 정우회. 조선민흥회는 이제 우파를 중심으로 좌파를 포함하는 거고, 정우회 같은 경우는 정우회 선언 같은 경우는 좌파 중심으로 우파를 통합하려는 거죠. 네, 아무튼 둘 다 통합은 똑같아. 사회주의 중심의 좌파랑 민족주의 중심의 우파가 합쳐지는 거 좌우 합작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딱 뭡니까? 2번이죠.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딱 떨어지죠. 예, 이거는 이제 협동조선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유명하죠. 민족유일당 운동이고요. 이거는 국내지만 국외에서도 이런 운동이 같이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삼부통합이 되죠.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의열단 관련 없죠. 이거는 아나키스트라든지 다소 사회주의 경향이 좀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5번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이죠.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대 때 대충 이건 대한제국이 만든 법령이고요. 형평사 이거는 시기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백정차별을 철폐라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특정한 부류의 사회 계층에 관한 내용이니까 내용이 좀 떨어지죠. 그 거리가 멉니다. 네, 회담의 결과 이거는 또 대한민국 정부 얘기죠.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이어가지고 뭘 했다 됐는데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새천년이 치러지는 이렇게 돼 있죠. 2000년이겠죠. 네. 그러면 2000년 때 했는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김정일이랑 김대중이 만났었던 거 있죠. 이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관한 결과 유신헌법 말도 안 되죠.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전주화약 동학인민운동 이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그 하도 이제 원래 조선 사람들이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일본이랑 청나라가 막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급박스럽게 이 두 나라를 빨리 다시 뭐 본국으로 보내야 되거든.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마음으로 아 그래 동학농민군 일단 말 들어주자. 들어주고 일단은 들어주는데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 청나라를 빨리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스럽게 입원을 하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이랑 나름 울며 겨자씨 먹는 마음으로 이 동학농민군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죠. 조선 정부가. 하지만 나중에 또 예, 또 일침을 날리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3번 자원합작위원회는요. 하도 이제 우리나라 독립한 다음에
이 민족 통합이 안 되고 특히 모스크바 삼상회의 다음에 미송동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이 둘이가 뭔가 대화가 안 돼, 이거. 미국 소련이요. 우리나라 정부 세우는 요건을, 정당 요건을 좀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승만이 정급 발언하죠. 단독 정부 만들자. 근데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야, 그랬다고 해서 이승만이 너무 또 남한 중심의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지 해가지고 어떻게 좀 좌파랑 우파가 합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3번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6.15 남북공동선언이죠. 예, 이거 발표했습니다. 뭐 이산가족 관련된 내용 많죠. 스포츠 교류도 있고. 5번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인한 어떤 절차예요. 네, 이제 해보자. 네, 그런 부분이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미송노동위원회 만들고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고 5년 이내 만들고 5년 동안 만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요 주로 세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어, 임시정부를 빨리 구성해 준다. 네, 5년 하고 근데 임시정부를 빨리 만드는데 5년 이내로 신탁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소공동위를 만든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5년 이내 신탁 통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네, 그다음 이 19번입니다. 네, 다음 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948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총의 결이 따라서 우리나라가 처음 실시한 선거.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겠죠. 그 총선 50 총선이겠죠. 네. 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무효 처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4.3 사건 때문이에요. 4.3 사건 때문에 같은 해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선거했고 한 달쯤 전에 제주도를 진압한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주도는 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석은 남겨놨었죠. 그런 부분이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5.10 총선거죠. 예, 그것에 대한 설명 답은 바로 재형 국회의원 선출이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고요. 이때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었지만은 이때 선거 방식이 간선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었죠. 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극기무천은 제1차 가부개혁 때 얘기고요. 이거는 전두환 말기 때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전두환 물러가죠. 아가파처는 이제 뭡니까? 의미사변 때문에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정치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죠. 헤이그 특사 이거는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아주 최후의 적치고요. 근데 제가 헤이그를 갔었거든요. 헤이그 네덜란드 갔는데 뭐 말할 거는 뭐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가서 알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권 박탈했는데 우리나라도 회의 참석 명단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됐는데 우리나라도 이 헤이그 특사 파견 헤이그 특사란다. 남북평화 회의에 들어갈 참석 명단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이 방해했다는 게 좀 중요하죠. 아무튼 그렇대. 뭐 제가 너무 빨리 말했나요? 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도 명단이 있었어. 대한제국도 헤이그 회의에 만국평화 회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이 방해한 거죠. 엄연히 말하면 20번 민주화운동입니다. 5월 계엄군 딱 봐도 중오빠 딱 광주죠. 택시 운전사 딱 생각나죠. 화려한 휴가. 네, 5월 8 민주화운동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신군부 세력 퇴진. 근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호혼철폐가 이때 나오면 안 돼요. 호혼철폐는요, 4.13 호혼조치죠. 1987년입니다. 김태리 나온 거 생각하면 돼요. 김태리 1987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탁하고 쓰러지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거 김종철 고문 사건 있죠? 이건 1987년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7년 전이에요. 1980입니다. 예, 80년대예요. 80년. 호원철폐가 나오려면은 87년이 돼야 돼요. 이건 80년이죠. 아직 전두환 대통령 안 됐을 때입니다. 좀 쿠데타는 한 시기긴 하지만은 그렇죠. 아무튼 신군부는 맞으니까 2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허니욕조, 허니 하죠. 예, 이거는 독립협회가 대한제국 황제에게 제출한 문서고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 3번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만약에 여기 지금 지문이 김종철이라든지 뭐
1987에 있었던 호hon철폐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3번이 답이죠. 그런데 지금 묻는 건 80년이에요. 80년에 광주민주운동이죠. 좀 7년 전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인 겁니다. 두 개를 헷갈리지 말라고. 2번, 3번을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4번 을미격 추진 반발에서 발생한 거 을미의병이겠죠. 5번 반민특위 이건 암살. 이정재 한 거 있잖아요. 내 몸에는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 있죠? 1921년 상하이 폭탄 뭐 하는 거 있잖아. 그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암살입니다. 이건 1948년에 만든 거고요. 네.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흐지부지해졌죠. 엄연히 이 단체는요. 국회가 만든 겁니다. 국회. 이승만이 만든 게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까지 해서 한국사 풀이를 끝냈습니다. 간간히 제가 중요한 기능들을 몇 개 설명한 게 있는데요. 꼭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모의고사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대강 뭐가 고정 문제로 나오는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고요. 고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다형으로 선다에 곁들여서 내용이 몇 개 들어가니까 아무튼 간에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모의고사만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그래서 문제 패턴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앞으로도 괜찮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 계속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디오스.